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생활형 숙박시설 벌금 폭탄을 맞는다. 네. 뭐 그런 기사는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 뭡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네.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에 뭐 이것 때문에 난리긴 난리인데 예. 생활형 숙박 시설이 뭐 줄여서 생숙이라고 하죠. 생숙. 뭐 영어로는 레지던스. 뭐 서울 도심에 보면 이런 레지던스들 무슨 레지던스 하는 네. 게 생숙이에요? 예, 원래는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 이건데 예. 호텔의 숙박 기능하고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거 공간이 합쳐진 일종의 변종 주택입니다. 변종 주택. 예, 외관만 보면 오피스텔하고 비슷한데요. 이 화면 예. 잠깐 보여드릴까요? 보시죠. 화면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상당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설명해 주세요. 돌아가고 나오겠지. 나왔다. 네. 이게 어느 쪽이 오피스텔이고 어느 쪽이 생숙일까요? 내가 진짜 모르겠는데요. 왼쪽 게 약간 생숙 같은 느낌이, 약간 호텔 느낌이 더 납니다. 그렇습니까? 어. 안목이 있으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생숙이고 이게 이제 오피스텔, 강남권의 무슨 오피스텔 조감도인데 사실 예. 외관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비슷해 보이고. 예. 이게 이제 당초에 외국인이나 뭐 장기 출장 수요자들을 겨냥해서 지어졌는데 꼭 원래 숙박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박업이라면 호텔이네. 일단 호텔을 만든다고 만든 거네요. 그냥 뭐 중장기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제 숙박 시설이죠. 뭐 꼭 호텔 뭐 그런 거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있고 무슨 밥해 먹을 수 있는. 네, 숙식이 가능한. 네. 근데 이제 숙박업으로 등록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게 또 전입 신고도 가능해서 게다가 법령상 특별한 규제도 없어서 이게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용도로 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거 허가는 숙박용으로 해줬지만 1, 2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도심에 사람들 머물 때는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주거용으로 쓰는 거를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뭐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 거죠.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걸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레지던스, 그러니까 외국인 장기 체류하는 호텔보다는 네. 아파트에는 가까운데 네. 하여튼 숙박시설에 가까운 숙박 시설이죠. 단기 머물 수 있는. 뭐 단기 혹은 장기로 머물 머물 수 있는 그냥 숙박 시설입니다. 근데 숙박 시설인데 네. 내가 주거해도 되는. 네. 전세도 됩니까? 임대도 가능하죠. 임대도 가능하고. 네. 그런 용도로 이제 숙박업도 할 수 있고 임대업도 할 수 있고 내가 머물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죠. 예. 이게 이제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예. 현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거주도 가능하고 세도 가능한 데다가 이게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상황하고도 맞물리는 게 2018년부터 왜 우리 그 주택 규제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뭐 주택수 2채 이상이면 세금 폭탄 내고 뭐 취득세도 엄청나게 높이고 게다가 이제 2018년에 오피스텔도 하도 이 투자 열풍이 부니까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취득세도 중과하고 하니까 예. 이 투자 수요가 이 생숙으로 막 몰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는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되고 아파트 청약하고 달라서 뭐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뭐 추첨제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 이제 업자들이 이거 원래는 숙박용만 된다는 사실은 쏙 숨기고 이거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괜찮습니다. 네, 임대도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인데 게다가 규제도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팔았죠. 그러니까 마곡의 롯데캐슬 웨스트인가 그때 이제 한 870채를 모집하는데 57만 명이 몰려갖고 6,000대 1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여기에 그때 전용 한 88제곱이 15억을 했거든요. 예. 근데도 그렇게 싸진 않았네요.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뭐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싼 편,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 생활용 숙박 시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주거를 할 수 없고 숙박용으로만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에 15억 원에도 이렇게 많이 몰린 거죠. 이게 이제 생활용 숙박 시설이 전국적으로 보면 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그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야. 지금 한 10만 채 정도 있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 도심, 뭐 인천 왜 공항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인들이 좀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요렇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상 그 주거용으로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졌겠죠. 왜냐하면 그런 수요들이 확 들어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공급하는 업자들도 엄청 공급한 거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광풍이 부니까 정부도 이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2021년 10월에 그 법을 바꿔서 생숙은 신고를 하고 원래대로 숙박용으로 써야 되고 주거용으로 쓰면 공시지가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물어야 된다라고 법을 바꿉니다. 다만 갑자기 바꾸면 뭐 힘드니까 2년 동안 원래 주거용으로 원래는 숙박용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싶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꿔라. 물론 용도를 바꾸려면 여러 가지 뭐 좀 그 오피스텔에 맞게끔 공사도 좀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2년의 유예기한 즉 23년 10월 올해 10월부터는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겁니다. 너 잘못했는데 그 너 잘못 고칠 때까지 계속 매긴다. 이런 거거든요. 10% 집값의 10%를 공시지가가 만약에 10억이면 10%면 1억이잖아요. 1억 원씩 계속 내라? 네, 고칠 때까지 1억씩 계속 내는 어마어마한 이제 와. 네, 그런 것들 이제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원래는 그러니까 생활용 숙박 시설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숙박 시설용으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내줬으면 그냥 숙박 시설로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쓰기 시작하고 근데 주거용으로 쓴 게 그냥 뭐 전입신고도 받아주고 전세도 줘도 그냥 받아주고 다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래서 건설사들도 이거 주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광고도 내고 분양도 했다면서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주거용도 가능하구나 하고 투자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한 건데 그걸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이 잘못한 겁니까? 중간에 바꾼 게 잘못한 겁니까? 네, 그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허용을 해줬으면 끝까지 허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에 허용했는 게 잘못됐어 이거는. 그래서 중간에 법을 바꿔서 요거는 레지던스만 반드시 레지던스라고 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이라고 등록을 하고 해야지. 니들 맘대로 이렇게 막 바꾸냐? 라는 게 그 중간에 공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지어질 때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2013년에 나와서 처음에 뭐 얼마 안 되니까 당국에서도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당국의 의도는 처음에 뭐 외국인 체류객이나 뭐 단기 중기 체류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도심의 숙박시설로 용도를 그렇게 정해서 허가는 해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민간에서는 그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그걸 법망은 피해가는 거다. 피해갔다기보다는 뭐 법은 사실 그 법이 나온 처음부터 이건 생숙은 지금까지 숙박용이에요. 그러니까 숙박용 말고 주거용으로 쓰면 불법이죠. 그때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선 그렇게 쓰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 뭐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치면 이제 오피스텔도 처음에는 그 업무용 시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에 이름이 오피스텔이니까. 근데 이제 업무용 시설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라꾸라꾸 같은 거 갖다 놓고 쪽잠도 자고 뭐 거기다 간단히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씩 진화를 했잖아요. 실장에서 봤을 때는 엄밀하게는 업무 시설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 주거 시설로 바뀐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이 생숙도 약간 처음에 용도는 이제 숙박용이 맞지만 이제 어떤 사회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민간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된 거죠. 장기 숙박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단기간에 몰리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뭔가 좀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이제 확실히 딱 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 게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니 이제 21년 10월인가 4월인가 이제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나는 그 이전에 나는 그때 주거도 되고 뭐 숙박도 되고 숙박용도 되고 이런 용도로 알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 주거용을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뭐 일종의 테러를 줬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이후에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오피스텔로 이제 용도를 바꾸면 되는데 이게 오피스텔로 바꾸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게 많이 어렵습니까? 그냥 오피스텔로 그냥 난 살고 있으니까 오피스텔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이게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 허가 기준이 예. 가장 이제 크게 엇갈리는 게 복도의 넓이랑 그 저기 주차장의 크기예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가구당 한 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반드시. 네. 법상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복도 공간도 이게 이제 뭐 화재나 이런 피난 사태에 대비해서 한 1.5m 이상 넓게 유지를 해야 돼요. 예. 오피스텔이 되려면. 네. 근데 생수는 조건이 예를 들면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 3가구에 한 대. 그다음에 이제 복도 같은 공간도 한 1.3m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그 가구 안에를 뜯어 고치는 거야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공용 공간을 고치는 게 사실 공간이 안 나오는 데가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차장이 특히 힘든 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보를 못하면 아마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줄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거 그 공간을 바꾸려면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 모으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지구 계획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거기에 이런 생수는 안 돼라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생수기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 안 돼 뭐 이러는데 그 생수를 오피스텔로 전환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계획 자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이런 등등의 어려움 때문에 이 10만 채 중에서 실제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게 지금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예. 아이고 여기 보시면 그 1%밖에 안 돼요. 거의 실제로 바꾼 게 뭐 사실상 바꿀 수 없는 건데 이제 바꾸면 내가 봐줄게. 라고 한 결과가 된 거죠. 채팅창에서는 무슨 학교 얘기도 있는데 학교도 뭐 지어야 됩니까? 그 학교가 아니고 이제 주거용 건물들은 이제 지을 때 이제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갈 거 아니에요. 예, 내 집을 사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 때 학교용지 부담금인가를 일부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야지 학교 건물도 짓고 거기 있는 애들도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도시계획상 다 고려를 해서 하는데 이 생수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숙박용으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서 누가 지내는 사람들이 애들 학교 보내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부담금도 적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주거용 건물에 비해서는 이제 건축 요건도 좀 낮고 그다음에 그런 부담도 좀 덜하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부담하지도 않았고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엄청 협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수기 이제 오피스텔로 바뀌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난리 나지. 네. 그런 것들 등등등이 이제 다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쓰면 원래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 원래부터.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로 써야지 그거 다주택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주택으로 하면 되겠니? 이 말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입신고도 다 받아줬다면서요. 그런데 오피스텔 어떻게 바꿉니까 저거를? 지금 복도는 이미 지어져 있고 주차장도 거기에 맞춰서 지어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늘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시 부시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유예 기간을 줬는데 사실상 이렇게 할 수 없는 요구였고 사실상 이거를 주거용으로 쓰지 말고 그냥 숙박용으로 바꾸라는 얘기다라고 받아들인 건데 아니 근데 우리는 좀 억울하다 말씀드렸듯이 뭐 살 때 그런 거 몰랐던 분들도 있고 실제로 거주용으로 하니 뭐 설마 이걸 맞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뭐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이 있지만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규제가 나올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고 그걸 다 떠나서 이제 뭐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국토부가 약간 용도 지역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자기네들이 용도를 지정해주고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도심에는 이제 주거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거주 공간이 부족하죠. 네, 여기 생숙 같은 건물들은 이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지금도 거주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을 굳이 왜
그렇게 벌금을 물리면서까지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숙박용으로 돌려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뭐 사실 보시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대학 기숙사도 사실은 그 여기 다 전입 신고 받아주고 예. 주거용 건물이잖아요. 예. 고시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런데도 전입신고 다 받아주겠죠. 네, 뭐 지식산업센터에 딸린 뭐 기숙사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주거용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드린 아까 그 오피스텔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사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30일 이상 체류를 하면 거주하는 걸로 인정해 주니까 이제 이런 어떤 또 그리고 요즘에 뭐 1, 2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예. 옛날처럼 뭐 4인 가족이 어디 터잡고 막 몇 년씩 살고 이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이 진화하다 보니까 차제에 이렇게 너무 딱딱한 용도 지역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주거용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해 주는 게 필요하다. 다만 뭐 그에 따른 뭐 아까 말씀드린 학교 부담금이나 뭐 세금, 뭐 취득세, 뭐 이런 뭐 보유세, 중과세, 뭐 이런 등등등 실제로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이제 부합하는 의무도 이제 주게끔 부여하는 게 이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근데 뭐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지어진 그 숙박용으로 지어졌고 학교 부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낸 이런 이제 생활용 숙박 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느냐. 요게 이제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그게 오피스텔이든 어디든 그냥 주거를 하면 살고 있으면 그냥 하여튼 얘가 사는 데는 여기야. 이렇게는 인정해. 불편하면 지가 불편하지.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전입신고라는 거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가 사는 데니까 내가 사는 데는 인정해줘. 그것도 또 그게 또 정부 안에서도 좀 다른 게 여기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는 야 여기 레지던스는 지금 장난해? 이런 여기 거죠? 숙박용이야. 여기는 오래 거주하면 거주 공간이 아니야. 이런 입장이고 그 행정안전부는 30일 이상 체류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런 데는 살면 안 돼. 뭐 이런 거니까 정부 안에서도 사실 약간 입장이 엇갈리고 요걸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애매하네. 네, 요게 이제 오피스텔의 진화 과정인데 사실 오피스텔도 처음에는 뭐 욕실도 하지 마라, 바닥 난방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규제를 막 하다가 현실적으로 막 주택으로 많이 쓰시니까 결국에는 2010년에 이제 주택법에다가 인정을 해줬다. 준주택으로 받아들여서 지금은 뭐 거기 합당하는 뭐 세금도 부과하고 뭐 등등등의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좀 하자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는 1가구 2주택 이어서 사실상 이 생수기면 그런 규제들이 약하니까 되게 좋은 몫에 뭐 지하철도 다니고 뭐 그런 데 쏙쏙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교통 좋은데 뭐 주차장도 많이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몫에 들어가서 세금도 덜 내고 뭐 중과세도 없고 이런저런 다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싹 피해 갔을 텐데 실제로 다 해서 다 낸 사람들은 그럼 뭐냐. 여기는 사실상 그거 피해서 마치 다주택인데 그냥 다주택 아닌 것처럼 해서 이렇게 피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전세도 놓고 뭐도 놓고 다 그냥 마치 몇 가구 몇 주택처럼 그렇게 쓴 건데 그거는 그럼 또 괜찮냐.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 국토부도 사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국토부의 억울함은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다주택자 규제해 놨는데 얘네들은 미꾸라지가 좀 표현이 그런가요? 하여튼 빠져나갔는데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인가 봐요. 네, 국토부는 이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뭐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숙박용도 외에 쓰는 거 불법이었고 그 지금도 불법이고 뭐 2년간의 유예 기간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 세금도 덜 내시고 학교 부담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쫙 누렸던 분들이 갑자기 이걸 이제 오피스텔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 형평성에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법을 지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건 형평성에 정말 어긋난다. 예.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주변에서 왜 쟤네만 그거 하냐? 뭐 그렇기도 하고 쟤네들이 이제 그걸 아예 합법화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 거 아니냐. 지금도 난린데 애들도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뭐 주차나 이런 것들도 막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예,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상 여기가 제대로 이제 굴러갈 수 있겠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주차장도 그렇고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불이 났다 그럴 때 피난을 하다가 이게 너무 좁아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 사실 그 사는 주민들이 위험한 거잖아요. 국토부가 정한 그 기준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거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이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안전도는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주거에 더 안전하도록 이제 높은 허들을 둔 건데 이 생숙은 뭐 그보다는 조금 이제 호텔이나 뭐 숙박용에 맞춰서 조금 허들을 낮게 만든 것인데 그걸 그대로 주거용 건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받아줄 수 없는 그 주장을 받아줄 수 없는 뭐 아주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야 생각보다 이거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한편에서 주장하시는 게 일리가 있긴 한데 국토부의 주장도 사실은 뭐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지. 뭐 형평성의 문제가 그래서 사고 나면 그러면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이게 이제 10월 며칠 제가 14일인지 날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국토부가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 입장을 밝힐 거예요. 뭐 그렇더라도 이제 뭐 소유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요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긴 해요. 이게 이제 10월부터 당장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이게 이제 10월부터 강제 이행금이 바로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언론에 뭐 10월부터 폭탄 뭐 이행금 폭탄 뭐 1억 막 같이 말씀드리는 다음 달부터 뭐 부과된다면서요. 그 다음 달부터 부과될 수 있는 법령이 시행되는 거고 이 강제 이행금의 부과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내일 거야 우리 부과한다. 그 이행을 고쳐라 잘못된 거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뭐 자기네들이 정한 어떤 요건에 따르면 뭐 감면해 줄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거가 주거용으로 쓰는지 숙박용으로 쓰는지 다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걸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이게 또 워낙 이 소유자분들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나름대로는 억울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10월 당장 이 제도 강제 이행금 제도가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자체가 바로 그걸 시행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궁금한 게 숙박하고 주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 집에 살아요. 생숙형 그 생숙 빌딩에 살아요. 근데 나는 주거 아니고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숙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숙박과 주거가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용도로 그렇게 일률적인 용도로 쪼개서 이렇게 규제하는 게 약간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논거가 그건데 숙박과 뭐 20일 머무면 숙박이고 40일 머무면 주거냐. 근데 숙박이 생각보다 길어지네. 이렇게 주장하면. 그래서 그거 원래 나눈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 이상 한 지역에 체류하면 그 주민등록을 받아주거든요. 전입신고를. 전입신고가 돼야 뭐 애들 학교도 보내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으니. 뭐 그럴 수 있. 그러니까 왜냐면 우편도 받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만약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지 확정일자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현재는 이제 행안부에서는 30일 정도 넘어가면 전입신고를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원칙은 채팅창에서도 원칙을 잘 지키는 게 맞는다. 원칙을 잘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에 지금 어긋난 건 사실인 거고 원칙을 안 하면 2년간의 정부가 유예기라 줬으니까 거주한 분들은 그동안 충분히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집주인의 경우에는 숙박형으로 바꿀 수 있었던 시간을 우리가 준 거 아니냐. 건물 오피스텔로 못 바꾸다 하더라도 국토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 소유자분들은 그건 바꿀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한 거고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이게 뭐 그분들도 이거를 소유자분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죠. 그냥 숙박용으로 쓰던가
그렇지. 예, 숙박용으로 쓰던가 팔던가 가격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 벌금 내던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주거용으로 쓰면서 이행금이 부과되면 내던가 뭐 이 선택지가 세 개잖아요. 여튼 뭐 하나도 다 유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당연히 이걸 알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곡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15억에 뭐 15억 막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제가 아까 그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뭐 계약금 포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게다가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들어올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날 법도 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네들은 그 전에는 그런 규제, 그러니까 명시적인 규제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지금부터 이거 오피스텔로 바꾸거나 무조건 숙박용으로만 써. 이런 규제 갑자기 훅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일부는 이건 너무 소급 입법 아니냐. 그러니까 그 2021년 이전에 이제 한 분들은 그 규정 그 강제 이행금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저도 기억나는 게 한참 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할 때 이런저런 세금 엄청 높이고 했을 때 와 생숙형 요즘 이게 뜹니다. 생숙이 뜹니다. 그래서 뭐 투자도 하십시오. 이거 싹싹 피해갑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생숙 무슨 레지던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건설회사들도 광고가 이거 사실상 주택수도 포함 안 되고요. 이거 그냥 숙박하셔도 되고 전세도 하셔도 되고 뭐 이런저런 매우 좋습니다라고 광고를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럼 그때 정부에서도 이거 위험합니다. 요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거 법 위반입니다. 그런 경고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근데 별로 그런 기억이 없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없이 그냥 건설사 광고만 보고 나 이거 진짜 되는 줄 알고 샀다.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워낙 그 광풍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좀 묻혔을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막 그런 것들이 막 불 때는 지자체라든지 이거 사실 생숙도 다 지자체에서 허가해 줬거든요. 지자체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이거 명확하게 법적인 설명을 하고 어떤 경고도 해갖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법 바꾸고 이제 와서 이행금 내라고 하는 거면 정부나 뭐 지자체는 잘못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진짜 예민하다 이거. 각각의 입장에서는 다 이제 뭐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더 해법을 찾기가 힘든 게 이제 당장 시간은 다가오는데 뭐 오피스텔로 바꿀 수는 없고 바꾸기도 힘들고 강제 이행금을 내려니까 그건 뭐 사실상 폭탄인 거고. 근데 그게 실제로 부과되느냐 아니냐도 조금 까리하고 당장 부과되는 것도 사실 아닐 확률이 높고 그렇다 하지만 이걸 또 원칙에 어긋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봐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생숙 나왔을 때도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약간의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약간 법망을 피해서 거주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마음 바꿔가지고 이거 거주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거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가 우려가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 생숙 나왔을 때. 근데 그때 야 생숙이 진짜 투자처럼 너무 좋습니다라는 막 광풍에 묻혀가지고 그냥 쭉 넘어오다가 지금 이사달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거. 좀 다양한 아까 뭐 전문가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너무 예민한 질문인가요? 네, 저는 뭐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잘못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원칙도 지켜야 되고 현실도 인정해야 되는 그 적절한 어느 선에서 어쨌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느슨했던 건 사실 아니냐 관리가. 그렇군요. 이거 하여튼 그러면 이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약간의 여지를 두긴 해요? 무조건 그 지자체가 이거는 어쨌든 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 강제이행금 부과한다. 무조건 그 입장입니까? 아니면 조건 상황을 보겠다. 부과하는 거에 그러니까 법을 만든 건 정부인데,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부과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가 부과하는 거라고. 부과의 주체는 지자체고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이걸 당장 부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두 번 정도 시정 권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걸 찾아가서 정말 숙박하는지 주거하는지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여력이 부족할 테니까 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이제 10월 달부터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 뭐, 자, 이거를 당시에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열심히 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생숙 요거를 예외로 인정해 주는 건 뭐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고 조금 억울하신 분들도 간혹 있을 거는 같은데 자, 그거를 다 억울하다고 다 구제해 주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현실적인 이렇게 퇴로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 거 아닌가 싶고 참 어렵네요. 네. 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이제 현재 국토부 입장은 되게 완강해요. 완강해. 원칙을 지키겠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원칙을 지키겠다. 긴 한데 글쎄요. 안 되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위험한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참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군요. 생숙을 다 알고 분양받았겠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복잡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